등산을 계획하고 있다면 여러분들은 분명히 그날 그곳의 일기와 지형 등을 미리 살펴보실 겁니다. 그리고 어떤 코스로 올라갔다가 내려올 것인지도 지도를 보며 구상하시겠죠. 또 산 위에 오르면 아래와 기온도 다르고 바람도 더 세게 불 것이니 겉옷도 준비하고 이런저런 등산에 필요한 장비도 챙기실 겁니다. 간혹 산을 오르다 보면 아무런 준비도 없이 또는 어울리지 않는 신발과 복장을 하고 오는 분들도 만나게 됩니다. 이런 분들은 혹시나 있을지도 모르는 위험한 상황에서 어려움을 겪을 수도 있으니 보는 우리조차 걱정스러워지기까지 합니다. 이처럼 짧은 산행에서도 계획과 준비가 필요한데 한평생을 사는 인생길에 은퇴 이후에 대한 체계적인 준비는 더욱 말할 필요가 없죠. 언제나 청춘인 줄 알았는데 어느새 50대엔 60대가 되었습니다. 몇 년 지나지 않으면 지금까지 정들었던 직장을 떠나야 하는데 노후를 대비해서 무엇을 준비해야 할까요? 은퇴를 주된 직장에서의 퇴직이라고 볼 때 은퇴가 3년 정도 남았다면 현재 자신의 은퇴 준비 현황을 점검하고 남은 3년 동안 부족한 부분을 집중적으로 보완해야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한 금융기관 산하연구소에서 발표한 은퇴 전 꼭 챙겨야 할 10가지라는 노후 전략 리포트를 기초로 여러분들과 이야기 나눠보려고 합니다. 은퇴 전 꼭 챙겨야 하는 첫 번째, 은퇴 전에 빚을 다 갚을 수 있을까? 2024년 말 통계청이 발표한 가계복지금융조사 결과 보고서에 의하면 50대는 약 1억 300만 원, 60대는 6,300만 원 정도의 빚이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은퇴 전에 무슨 일이 있어도 이 빚을 다 갚을 수 있어야 합니다. 보고서에서는 가급적이라고 표현했지만 제 경험상 최선을 다해서 무슨 일이 있더라도 은퇴 전에 빚을 제로로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하고 싶습니다. 그래야 은퇴 후 생활이 물이 목까지 차오르는 아주 간당간당한 위기감 없이 지낼 수 있습니다. 물이 그냥 점점 이렇게 차오른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게 바로 빚을 지고 있을 때의 느낌입니다. 우리가 재취업을 한다고 해도 전 직장에서 받은 급여의 반에 반토막 난다고 하지 않습니까? 만약 빚이 그대로 있다고 하면 이거 받아서 원금도 아니고 이자만 갚는다고 해도 생활 수준이 말이 아니게 되고 심리적 압박감은 전 직장 다닐 때하고는 비교가 안 될 정도로 아주 극심해집니다. 은퇴를 앞두고 본인의 자산과 부채의 규모, 대출 금리, 상환기간 등을 점검하고 은퇴 전까지 부채를 어떻게 갚아나갈지 구체적으로 계획을 세우고 실행하는 굳은 결심과 실천력, 그것이 필요합니다. 만약 돈이 부족해서 이 빚을 다 갚지 못한다면 부동산 규모를 줄여서라도 은퇴 전에는 무슨 일이 있어도 빚을 청산할 수 있는 계획을 세우셔야 하는 거예요. 그래야 그나마 두 다리 쭉 뻗고 밤에 주무실 수 있습니다. 은퇴 3년 전 꼭 챙겨야 하는 것들. 두 번째, 퇴직 후 제2의 일을 하기 위한 준비가 되어 있나? 구인구직업체에서 19세 이상 성인 4천여 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에 의하면 성인 10명 중 9명은 정년 이후에도 일하고 싶다고 답했고 마지막까지 일하고 싶어하는 나이는 평균 72.5세였습니다. 5, 60대만을 대상으로 한 다른 설문조사에서도 73세까지 일하고 싶다는 응답이 가장 많았습니다. 사람들은 이제 은퇴란 없다, 평생 일을 해야 한다고 다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런 일하고 싶은 간절한 마음과는 달리 49.3세에 회사에서 쫓겨나는 게 현실입니다. 여러분은 느닷없이 오늘 회사로부터 퇴직자 명단에 올랐다는 통보를 받는다면 나가서 할 일이 준비되어 있습니까? 젊은 시절 취업을 위해 긴 시간의 교육과 노력이 필요했듯이 재취업을 위해서는 더 많은 준비와 노력이 필요합니다. 재취업을 위한 사전교육과 준비가 필요하다는 말씀이죠. 재취업에 성공하려면 퇴직 5년 전부터 일자리 준비를 착실히 해나가야 한다는 것이 생애설계 전문가들의 조언입니다. 정부에서 5년간 300에서 500만 원의 훈련 비용을 지원해주는 전 국민 교육카드라는 국민 내일 배움 카드 이런 거 주잖아요. 대한민국에서 재취업을 위한 교육을 듣는 데는
돈이 한 푼도 들지 않습니다. 필요한 건 굳은 의지, 그 의지만 있으면 되는 겁니다. 바쁘다고만 하지 말고 직장에 근무하는 동안 장기간 계획을 세우고 평생 현역으로 일할 수 있도록 필요한 교육이나 훈련 과정을 이수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퇴근 후 2시간과 주말에 5시간을 합치면 10년 후 전문가가 될 수 있는 1만 시간이 됩니다. 많이 피곤하겠지만 퇴근 후에 2시간과 주말에 5시간을 활용해서 자기 개발에 투자한다는 다부진 각오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은퇴 3년 전 꼭 챙겨야 하는 세 번째, 퇴직 후 국민연금 받기까지 소득 공백기를 버틸 수 있나? 또 네 번째, 연금으로 은퇴 생활비를 100% 충당할 수 있나? 3번과 4번 문제는 거의 일맥상통한 것이라 한데 묶었습니다. 국민들은 퇴직 후 소득 공백기에 대해 어느 정도 걱정된다, 매우 걱정된다를 합치면 무려 89%가 걱정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 소득 공백기도 문제지만 막상 국민연금을 받게 될 나이가 되었어도 또 다른 문제가 발생됩니다. 바로 국민연금 받게 되는 금액인데 말입니다. 그 연금액이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 너무 적다는 겁니다. 2025년 올해 국민연금 최고 수령액은 296만 100원입니다. 하지만 평균 수급액은 67만 원에 지나지 않습니다. 이래서 푼돈연금, 용돈연금이라는 냉소 섞인 별칭이 나오는 것이 이 때문입니다. 국민연금만으로는 생활보장이 안 되기 때문에 가능한 한 퇴직연금, 개인연금으로 연금 3층 탑을 쌓고 이것도 부족하면 한 층 더 올려서 주택연금을 활용하라고 전문가들은 조언합니다. 이렇게 탑을 쌓으면 무엇보다 퇴직한 후 국민연금을 받기까지 소득 공백 기간도 메꿀 수 있는 장점이 있기 때문입니다. 특히 퇴직연금과 연금저축은 55세부터 수령을 할 수 있으니까 국민연금을 조기 수령한다 해도 올해까지는 58세부터 가능하지만 몇 년 후에는 빨라야 60세가 되어야 하니 소득 공백기를 메꾸는 데 아주 유용합니다. 만약 일을 해서 벌어들이는 근로소득과 자신이 가입하고 있는 연금으로 은퇴생활비를 100% 충당할 수 없다면 집의 크기를 줄여 작은 집으로 이사하는 주택 다운사이징 혹은 주택연금에 가입해서 노후 생활비를 추가로 마련하는 방법도 적극 검토해야 합니다. 쪼들리는 생활을 하면서도 집을 자식들에게 물려줘야 한다는 생각만 하는 것은 정말 어리석습니다. 주택연금은 부부 중 한 명이 만 55세 이상이면 가입할 수 있고 공시가격 12억 원 이하 1주택자가 가입 대상입니다. 언론 보도에 따르면 10억 상당의 주택을 갖고 있을 경우 50대에 주택연금을 가입한다면 매월 약 200만 원, 60대에 가입한다면 약 240만 원가량, 70대에 가입한다면 약 300만 원을 받는 것으로 전해집니다. 또 가입자가 사망한 후에도 배우자는 계속 똑같은 액수의 연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자식이 효자 노릇하는 것이 아니라 힘들여 마련한 집이 효자 노릇을 한다는 점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은퇴 3년 전 꼭 챙겨야 하는 것들 중 5번째, 자녀 지원은 어디까지 할 것인가 결정되어 있는가? 은퇴 전후로 해서 목돈이 나가는 큰 복병들이 있는데 그 중 하나가 바로 자녀 지원입니다. 대학교 마치게 해줘야죠. 직장 잡을 때까지 생활비를 좀 도와줘야 하기도 합니다. 여기에다가 더 큰 이벤트가 기다리고 있는데 그건 바로 자녀의 결혼식입니다. 요즘 자녀 세대들이 결혼에 대해 어떤 생각을 하고 계시는 줄 아십니까? 강남의 집은 어차피 비싸서 사지 못할 거니까 얘라 모르겠다, 결혼식이라도 강남에서 하고 싶어, 그 비싼 청담동에서 결혼식을 올린다고 합니다. 물론 모든 자식들이 이러는 것은 아니지만 이런 행동 양식이 하나의 트렌드로 잡아가고 있으니 우려를 할 수밖에 더 있겠습니까? 이거 결혼식 비용 누가 됩니까? 누구 주머니에 나가요? 다 부모 돈 아닙니까 이거? 얼마 전에 실제로 강남 청담동에서 열리는 결혼식에 참석할 기회가 있었는데 하객으로 온 신랑 신부의 그 또래 친구들이 그걸 보면서 야, 나도 저렇게 화려한 결혼식을 하고 싶다 이런 생각을 안 하겠습니까? 또 반대로 결혼 정년기에 딸을 둔 제 친구는
자기 딸도 이렇게 결혼시켜줘야 되는데 이런 걱정을 미리 하고 있더라고요. 자녀의 결혼 비용을 지원할지 말지, 지원해 줄 수 있다면 어느 정도 지원할 수 있는지 서로 부부간의 합의가 필요하고, 또 자녀들에게도 앞으로 현실적으로 이 정도밖에 지원할 수 없으니 너도 준비를 해야 한다 하면서 단단히 일러두는 게 필요합니다. 이렇게 하지 않으면 결혼식을 앞두고 구름 위를 걷는 자식들 앞에서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그냥 부담해야 될 결혼 비용은 점점 더 커질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까지 은퇴 3년 전에 반드시 챙겨야 할 5가지를 말씀드렸는데요. 이 외에도 4가지가 더 있습니다. 은퇴 후 어디서 무엇을 하며 살 것인지 부부가 미리 계획을 세워놔야 되고요. 평생 즐길 취미를 또 하나 만들어 놔야 되고요. 규칙적인 운동으로 건강을 챙겨야 합니다. 이건 정말 중요하죠. 병들면 모든 게 다 꽝이에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평생을 함께할 친구 3명 이상을 만들어 놓았는지도 반드시 챙겨야 한다고 강조합니다. 오늘 말씀드린 은퇴 3년 전에 반드시 챙겨야 할 5가지 기억나십니까? 은퇴 전에 빚을 다 갚을 수 있는지, 2번째로 퇴직 후에 제2의 일을 하기 위한 준비를 하고 있는지, 3번째, 퇴직 후 연금을 받기까지 소득 공백기를 버틸 수 있는지, 4번째, 연금으로 생활비를 100% 충당할 수 있는지, 5번째, 자녀 지원은 어디까지 할 것인지입니다. 시도 때도 없이 퇴직이 빈발하는 시대입니다. 지금 회사 잘 다니고 있다고 방심하지 마시고 오늘 말씀드린 총 9가지 사항들을 꼭 챙겨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대책을 세우셔야 해요. 휙 지나갔습니다만 건강에 대한 것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원더풀 인생 후반전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하루를 충만하게 살아가는 좋은 사람들이 모여있는 곳이 있습니다. 바로 지난 3월 5일에 문을 연 실버들의 전성시대 네이버 카페입니다. 서로를 격려하고 응원해주는 넓은 마음과 나와 다른 생각을 지닌 사람까지 포용할 수 있는 열린 마음을 갖고 계시다면 실버들의 전성시대에 가입하시기 바랍니다. 댓글란 맨 위에 적어놓은 링크를 누르시면 가입할 수 있습니다. 아주 쉬워요.